자, 너비 512, 높이 512짜리 캔버스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름을 뭐 나인 패치 샘플이라고 할까요? 자, 나인 패치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레졸루션은 72에 컬러 모드 RGB 컬러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세문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 커스텀 쉐입 툴 들어가서 쉐이프의 모드를 말풍선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토크 9번입니다. 토크 9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려줍니다. 적당하게. 자, 칠색상 마찬가지로 적당한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의 쉐이프가 만들어지고, 자, 이 쉐이프에 대해서 나인 패치 이미지를 적용을 할 거예요. 따라서 여백을 없애주겠습니다. 이미지에 트림을 클릭을 해서 여백을 잘라낼 거예요. 자, 탑 레프트 픽셀 컬러라고 되어 있죠. 기본 형태 상하 좌우 전부 잘라냅니다. 자, 이렇게 잘라낸 이미지를 Save for Web Ctrl Shift Alt S 또는 파일에 Save for Web을 클릭을 해서 자, 웹 형식으로 저장을 해줄 거예요. 확장자는 PNG24 형식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자, 세이브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냥 D 드라이브에 대충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SDK 안으로 들어가서 툴스 폴더에 보면은 드로우 9 패치가 있습니다. 드로우 9 패치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세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드롭 다운 해라 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만든 9 패치 샘플 PNG를 갖다가 던져 놓게 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미지가 바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창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오른쪽은 뭐냐면 왼쪽의 것을 9 패치했을 때 미리 보기가 돼요. 자, 이 미리 보기 형태를 보시게 되면 세로로 이미지가 늘어났을 때, 그 다음 가로로 늘어났을 때, 자, 이거는 정방향으로 커졌을 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원본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형태가 돼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 완전히 변형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9 패치 영역을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상단에 까만색 1픽셀의 선이 나오게 돼요. 자, 요게 가변 영역을 잡아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가변 영역을 잡아주게 되면은 누가 변하냐면 두 번째 이미지의 형태가 변할 거예요. 자, 가변 영역입니다. 가변 영역, 늘어나는 영역이에요. 늘어나는 영역을 가지고 영역을 잡아줍니다. 물론 이 영역은 굳이 이렇게 넓게 안 잡아도 돼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가변 영역이 지금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삐뚤빼뚤해진단 말이야. 근데 왼쪽을 보면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동일하게 오른쪽 역시 자, 여기 말풍선의 꼬리 부분까지만 영역을 잡아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영역을 잡았을 때 얘도 역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자, 그래서 아래쪽이나 위에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르단 말이지. 따라서 아, 얘는 가변 영역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꼬리 안쪽까지 드래그해서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은 이 말풍선의 꼬리 영역 역시 일정하게 잡혀요. 두 번째 이미지 비교를 해보면 돼요.
물론 얘보다 더 작아도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작아져도 별 변함이 없어. 더 짧게 잡아도 돼요. 뭐 1픽셀만큼만 잡아도 상관은 없다. 얼만큼 잡던. 더 넓게 잡아도 됩니다. 조금 더 넓게 뭐 안전하게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이 가로 방향에 대해서 즉 세로 형태도 드래그를 해가지고 영역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렇게 세로로 조정하는 거는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위에 있는 첫 번째를 보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미지의 형태 경계 보더면을 보게 되면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가변형 영역을 이렇게 내려버리게 되면은 자, 균일하게 원이 만들어지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위로 드래그를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도 일정하게 늘어나는 영역이 생성이 된다. 즉, 이 가변 영역을 잡을 때는 똑같은 형태로 될 수 있도록 색깔 역시 동일한 색깔이 나오도록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전체적인 크기가 잡혔으면 자, 한번 세 가지 형태를 전부 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구나. 일정하게 사이즈가 정해졌고 이미지가 안 깨집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내가 여기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었을 때 그 컨텐츠의 영역은 어떻게 잡아주느냐지. 지금 현재 컨텐츠는 아래쪽에 메뉴를 보면은 쇼 컨텐츠를 눌러보시면 돼요. 자, 쇼 컨텐츠를 눌러봤을 때 기본 그 컨텐츠 크기가 아마 다 잡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색깔이. 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아래쪽에 지금 선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서 드래그를 했을 때 그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컨텐츠의 영역을 맞춰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요게 이제 실제로 컨텐츠의 패딩 영역이 되고, 똑같이 상하를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자, 이 컨텐츠의 상하 여백, 상하 그 영역도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드래그만 해주면 돼요. 동일하게. 자,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가는 영역이 수직으로 늘어났을 때, 수평으로 늘어났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커지거나 줄어들었을 때 자,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됐어. 이거 늘어나도 이미지 안 깨지고 컨텐츠가 남아날 거야 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돼요?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아래쪽에 지금 옵션 바의 툴 정도를 보면은 이제 줌 레벨, 자, 이거 확대해 가지고 이 원본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고, 패치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2배 상황인데 내가 조절하면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로 세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쇼 록은 잠겨 있는 영역, 쇼 패치는 패치, 라인 패치 영역, 배드 패치는 잘못 잘려진 거. 이거 눌러보시면 배드 패치인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되겠죠. 눌렸을 때 영역이 나온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보라색 박스와 함께 모든 영역이 확인이 되었으면 얘를 가지고 저장을 해라. 자, 만약에 1픽셀짜리의 점을 찍고 싶으면 그냥 왼쪽 클릭하면 되고요. 지우고 싶을 때는 오른쪽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이거는 확대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시면 되고, 자동적으로 얘는 이 스케일러블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1픽셀의 여유를 잡게 돼요. 상하 좌우를 보면은 그 상하 좌우에 전부 다 1픽셀의 여백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걸 삭제하고 싶으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삭제가 돼요. 이 제작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뭐 Ctrl Shift while dragging on the border to modify layout bound라고 되어 있죠. 수정하는 그런 바운드 형태를 지우려면은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눌러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걸 가지고 내가 세이브 나인 패치를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합니다. 자동으로 얘는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자, 안드로이드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 볼게요. 안드로이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박스 라고 할게요. 자, 이러한 박스로 그냥 저장을 합니다. 땅 하고 저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장된 파일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오느냐? 바로 점 패치, 자, 점 9,
.png 자동으로 이렇게 점구가 붙어요. 가변 png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자, 주로 이러한 라인 패치 이미지는요, 어떨 때 만드냐면은 그 가변 영역에 적합한 버튼 같은 것들, 글자 영역은 딱 일정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만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경우에 알맞는 거, 버튼이라든가 뭐 상태바에 있는 어떤 아이콘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확인, 취소, 뭐 가입, 뭐 승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버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또는 어떤 구성 요소에서 특정한 내용의 어떤 이미지 영역만 변화시키고자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스템에 사용하는 뭐 앱 아이콘 같은 데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이즈에 맞는 걸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안드로이드 SS 스튜디오에서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먼저 셀렉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업로드를 먼저 해줄 수가 있겠죠. 소스 이미지를. 자, 똑같이 클릭을 한 다음에 소스 이미지를 하나 올려줘요. 자, 이렇게 업로드가 되면 바로 에디트 모드에 남겨둘 부분하고 라인 패치 영역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가장 최적화된 상태로. 물론 소스의 덴시티가 지금 XHDPI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대로 두면 되고요. 자, 오토 스트레치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가운데 영역과 그 다음에 삐져나가지 않는 영역들 자동으로 다 잡아줘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라인 패치 영역을 잡아주면 되시고요. 내가 트림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어떻게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드래그해서 잡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드래그해 잡기 힘들면 아래쪽에 있는 오토 패딩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컨텐츠의 영역을 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직접 잡아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실제 텍스트가 들어갈 때 나 이만큼 쓸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말풍선 밑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해서 영역을 잡아줘야 됩니다. 자, 여기 그리드에 지금 라이트하고 다크인데요. 눌러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제작이 되는 형태, 그래서 여기 다크 형태와 그 다음에 라이트 형태, 밝은 형태가 이거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색깔만 잡아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옵티컬 바운드에서 이제 오토 바운드 같은 경우에 이거는 바운딩 박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뭐 무시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첫 번째 라인 패치 영역 제일 중요한 부분, 두 번째 컨텐츠 영역 잡아주는 부분. 자, 이게 다 되었다면 다운로드 짚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는 걸 보면은 드로어블에 HDPI, MDPI, XHDPI, XXHDPI, XXHDPI, 트리플 X까지 자동으로 지금 각각의 폴더에 동일한 이름의 라인 패치가 만들어져요. 자, 사이즈만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뭘 만들어도 됩니다. 직접 여기다가 올려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있는 그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상관은 없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늘어날 영역과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만 정확하게 잡아주면 누구나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본 PNG,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